와이드 전망대 매주 월요일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한 주간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가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모두 1승 2패씩을 기록하면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안정권으로 보였던 가을 야구 진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기아의 지난주 경기 분석과 함께 이번 주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 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첫 3연전을 수입으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4번 연속 루징 시리즈입니다. 일단 지난주 경기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기아는 이 하나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 하위권인 이 두 팀을 상대로 각각 주중 3연전과 주말 3연전 이렇게 6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이 주중 3연전 상대인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3연전 하기 전까지 올 시즌 총 9차례 맞붙어서 9번 승리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후반기 이후에 좀 침체됐던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팬들이 좀 이런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요. 아쉽게도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 기록만 이어가게 됐습니다. 주말 3연전을 펼쳤던 이 두산 베어스에게도 올 시즌은 지난 시즌 그 이전과 다르게 기아 타이거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 역시 이번 주말 3연전 전까지 6승 3패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한번 두산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경기 내용을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깝게 역전패하는 경기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이 역전패들이 쭉 이어지면서 또 두산과의 주말 3연전까지도 루징 시리즈 1승 2패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이없는 역전패가 2차례 있었고요. 네.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필승조라고 불렸던 그런 불펜진, 개투, 그다음에 마무리 정혜영까지 연달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전반기 때 기아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후반으로 가면서 경기 후반에 역전을 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팬들이 지고 있더라도 좀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지난 주중 3연전 또 주말 3연전에 이렇게 역전패하는 모습들, 그것도 무너진 불펜진을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오히려 이기고 있어도 경기 후반으로 가면 좀 팬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졸여야 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경기들이 쭉 계속됐습니다. 어찌됐건 그 루징 시리즈 기록만 계속 이어가게 됐는데 기아의 부진이 지금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불길한 예감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외국인 선수도 빠져 있었고 부상 전력도 있었어가지고 필승조가 무너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보강도 됐고 부상 전력도 복귀가 돼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4위 KT와는 이제 4경기, 6위 두산과는 4경기 반 차이가 나는데 가을 야구 진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기아의 올 시즌 시작 전부터 이제 5월 달에 한참 이제 성적이 좋아서 선두권 다툼을 잠깐 했던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 시즌 목표는 이제 가을 야구 진출,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그걸 봤었는데, 전반기 마무리되고 나서, 그러니까 후반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5위권과 6위 이하 팀들과 승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분위기도 이 상승세와 하락세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기아까지는 그래도 가을 야구 진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 또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았는데요. 후반기 시작하고 첫 3연전이었던 롯데와의 3연전에서 또 스윕을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4번 연속 루징 시리즈 1승 2패를 4번 연속으로 하면서 지금 승차가 6위와 굉장히 승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지금 NC, 또 SSG, 한화, 두산 이렇게 4팀 상대로 전부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4팀 중에 SSG를 제외한 나머지 3팀은 기아보다 순위가 낮은 하위 팀들입니다. 그래서 하위 팀들한테 잡히면 이제 승차에서 오히려 더 더 패배가 갖는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데미지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후반기 승률만 보면 7승 8패, 그러니까 지금 5할도 안 되는 승률인데, 전반기만 해도 이제 기아가 좀 극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강약 약강이라 그래서 순위가 높은 팀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약하고, 또 순위가 낮은 팀들 중에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극단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후반기가 되면서 이게 약한 팀들을, 순위가 더 낮은 팀들한테 계속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 6위를 하고 있는 두산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4게임 반차밖에 되지 않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7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기아를 쫓아오고 있고, 또 지난 주말 3연전 맞대결에서도 승차 하나를 줄였기 때문에 지금 쫓아오는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산을 상대로 기아가
하루빨리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이 순위를 좀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4위를 노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5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 부진의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뭐 전반기에도 뭐 한 5월 정도는 뭐 극강의 뭐 한 달을 보냈던 뭐 5월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전반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전반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투수진이 붕괴했다라는 것, 투수진이 붕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일단 뭐 선발 투수진을 보자면 선발 투수진은 전반기에 뭐 페이스가 좋았을 때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구단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뭐 막강한 선발 왕조 재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까지도 갖게 했는데 일단 외국인 투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또 다시 복귀하고 중간에 새 선수 영입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선발도 좀 부침이 있었고 또 후반기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전열이 정비됐다고 하지만 뭐 임경 선수랄지 또 쏠쏠한 활약을 펼쳤던 한승혁 선수랄지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선발도 전반기에 좀 신뢰감을 줬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진 게 사실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투진이 사실상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어느 팀이나 이제 필승조를 꾸려가는데 뭐 강팀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필승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6연전, 더 정확하게는 지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에서 정말 완벽하게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을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그 개투진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뭐 JJJ,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이 마무리, 이 필승조 라인만큼은 리그 최상위급이다. 뭐 전반기만 해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 세 선수가 처리한 이닝 수 그리고 또 실제로 거둔 승수나 홀드, 세이브 수 굉장히 많았는데 후반기에는 사실상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탈을 한 상황이다. 전력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상현 선수랑 장현식 선수는 지금 뭐 후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두 선수 모두 지금 부상으로 아웃된 상태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그 팔꿈치의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아예 1군에 지금 등록도 안 돼 있는 모습인데요.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굉장히 혹사 논란이 불거졌을 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에도 한번 또 몸이 잠깐 불편해서 1군 엔트리에서 이탈했던 적이 있었는데 좀 후반기에 또 다시 팔꿈치 부상이 도지면서 복귀 자체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뭐 비관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정혜영 선수가 지친 기색이 또 역력합니다. 특히 지난 6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정말 말 그대로 멘탈이 털리는 경험을 했는데요. 팀이 4대1로 앞선 8회 초 2사에 등판을 했는데 1이닝을 막는 동안에 홈런 2개 포함해서 5피안타 또 1볼넷을 내주면서 6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혜영의 모습이 아닌 뭔가 잘못된 모습 이걸 보여줬는데 정혜영 선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프로 데뷔 이후에 거의 뭐 최악의 투구를 한 경기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필승조가 이탈한 이후에 뭐 한승혁 선수라든지 윤중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8회 9회에 나와서 뒷문을 잠그면서 뭐 출전을 했지만 뭐 어제 두산과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또 9회에 넉넉하게 앞서고 있던 경기를 결국 동점까지 허용을 하고 결국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뒷문이 불안한 요소로 남게 되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불펜진 재정비가 지금 순위를 유지하고 또 그 가을 진출에 대한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장타력을 가진 선수한테 맞은 것이 아니어서 빨리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할 만한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뭐 타격 쪽에서는 뭐 이창진 선수라든지 이창진 선수의 뭐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 뭐 이창진 선수 뭐 오늘 발표된 KBO MVP 월간 MVP에도 선정이 됐을 정도로 외야의 한 자리를 탄탄하게 메워주고 있는 이런 이창진 선수의 활약 이런 것도 굉장히 반갑고 또 이제 김도용 선수도 전반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좀 능숙해지고 여유 있는 플레이 또 선발 출장했을 때 타점이나 이런 것도 올려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전력이 정상화됐다. 이게 기아가 지금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좀 장점,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반기 마지막에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의 공에 맞아서 코뼈 골절을 당했던 소크라테스 선수 정말 무서운 기세로 이 기아의 타선을 이끌었었는데요.
뭐 소크라테스 선수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복귀를 해서 지금 이번 달부터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지난 한화전, 한화의 3연전 또 두산과의 3연전 이렇게 6경기에 출전을 해서 26타수 8안타, 3할이 넘는 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리그 시즌 전체 타율이 3할 3푼이니까 거의 근접한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폼이 더 올라오면 소크라테스 선수는 꾸준히 우리가 믿고 활약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하고 있고요. 뭐 어제 경기, 두산과의 경기에서 놀린 선수가 8이닝 무실점에 깜짝 역투를 했습니다. 탈삼진은 무려 7개나 뺏었고 피안타를 3개밖에 내주지 않은 말 그대로 흠잡을 데 없는 투구를 펼쳤는데요. 놀린 선수도 종아리 부상으로 2달 가까이 빠졌지만 그만큼 쉰 만큼 또 후반기에 또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또 중간에 합류했던 파노니 선수도 지금 4경기에 나서서 1승 2패 방어율 3.86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인 투구, 압도적인 활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아에서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3점대 방어율로 가준다라고 하는 것, 또 이닝을 많이 소화해준다라고 하면 기아의 선발진, 외국인 선수들만큼은 제 몫을 해주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부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참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주 상대가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순위가 좀 낮은 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기아의 경기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일정이 3연전,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중 2연전, 또 주말 3연전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뭐 우천이나 뭐 이제 기상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이제 취소됐던 경기들을 이제 리그 시즌 일정 중간에 이제 소화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아는 주중 3연전과 주말 2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화요일은 내일까지 경기가 없고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경기가 펼쳐지는데 우선 주중 3연전은 수요일부터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3연전이 펼쳐집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기아 못지않은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금 9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태여서 기아로서는 좀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상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아가 유일하게 전반기에 강약 약강이긴 했지만 유일하게 하위권 순위가 더 낮은 팀 중에 삼성에게만 열세였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 삼성도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승부를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과의 3연전 이후에는 이 광주 홈에서 롯데를 상대로 2연전을 치릅니다. 전 뭐 개인적으로 삼성보다는 이 롯데와 2연전을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롯데하고는 후반기 시작하면서 첫 3연전을 롯데 부산 원정 경기로 치렀었는데 그때 스윕을 하면서 기분적으로 후반기 출발을 알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도 뭔가 롯데를 만나면 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롯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아가 다른 팀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번 주에 삼성과 롯데를 좀 만나는 것은 일정상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5연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 야구 진출 안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재현 기자와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